게임 그만해야지. 일해야지. 일해야지. 일이나 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것들을 할 수 있지만 큰 화면으로 콘텐츠를 보기 위해 태블릿도 필요하고, 태블릿으로는 할 수 없는 작업을 위해 노트북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방 공간은 한정적이죠.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태블릿과 노트북의 영역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에이수스 비보북 플립 14 TM420입니다. 비보북 플립 시리즈는 360도 돌아가는 터치 디스플레이와 스타일러스 펜으로 노트북뿐만 아니라 윈도우 태블릿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이수스의 노트북 라인업인데요. 비즈니스나 멀티미디어 활용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만 몰래 잘 사용하는 노트북이었는데, 이번에는 AMD의 최신 프로세서인 라이젠 5000번대 시리즈를 탑재해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14인치형의 노트북이고, 디자인을 살펴보면 상판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모 반듯하지만 딱딱하지 않고 세련된 디자인을 가졌습니다. 표면은 살짝 보일 듯 말 듯한 펄 느낌이라 고급스럽고, 빛에 따라 약간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에이수스 비보북의 반듯한 로고는 아주 얕게 다이아몬드 컷으로 파여있고, 힌지 부분의 도장을 같은 색의 유광으로 마감하여 다소 지루할 수 있는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무게는 약 1.5kg으로 엄청난 초경량은 아니지만 디스플레이 크기에 비해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디스플레이를 기준으로 우측은 DC 충전 포트, 풀사이즈의 HDMI 2.0, 타입A와 타입C 규격의 USB 3.2 젠2, 오디오와 마이크 입력을 위한 3.5mm 콤보 단자, 그리고 마이크로 SD 슬롯이 제공되고, 동작을 나타내는 인디케이터 LED와 특이한 건 전원 버튼이 태블릿처럼 좌측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요즘 이런 추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좌측은 켄싱턴 락과 USB 2.0 포트, 그리고 배기율과 열기를 시켜줄 방열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판은 미끄럼 방지와 발열을 시키기 위해선 약간 띄워줘야 하죠. 고무 범폰이 4군데에 배치되어 있고, 하단에 스테레오 스피커, 상단에는 스피커처럼 생긴 열기 배출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던한 디자인의 태블릿보다 조금 큰 사이즈의 14인치 노트북입니다. 디스플레이를 열어보면 일반 노트북과는 다른 점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에르고리프트 힌지입니다. 디스플레이를 열면 노트북 하판이 사용하기 좋게 올라와 자연스러운 각도를 만들어주는데, 키보드의 스텝 스컬처 같은 게 노트북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각도를 주어 풀어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일자보다는 각도가 있는 게 손목에 부담이 덜하죠. 게다가 이렇게 하판이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하단부에 공간이 생기고, 후면에 위치한 배기호를 통해 노트북의 발열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가 끝까지 펴집니다. 근데 이런 노트북은 이제 많다고요? 그럼 뭐 더 꺾어보죠. 이런 건 좀 드물죠. 이렇게 완전히 360도로 돌아가는 에르고리프트 힌지를 가져서 화면을 반대로 접고 윈도우 태블릿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360도로 꺾이는 것뿐만 아니라 가로 세로 변환도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기 좋은 텐트 모드나 스탠드 모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태블릿 모드, 마지막으로 일반 노트북처럼 사용하는 노트북 모드 등 디스플레이가 360도 움직임으로 인해 좀 더 다양한 활용성을 제공합니다. 힌지 테스트는 2만 회 이상 테스트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2만 회 이상 접었다 폈다 할 일이 있을까요? 대충 하드웨어 교체 주기를 3년으로 잡고 2만 번을 나누면 하루에 18번 정도를 접었다 폈다 해야 2만 번이고, 2만 번 테스트를 했다는 것 뿐이지 실제 수명은 훨씬 길죠. 그리고 이렇게 태블릿이 떠오를 때 같이 떠오르는 게 뭔가요? 네, 바로 펜입니다. 에이수스 비보북 플립 14는 스타일러스 펜을 제공하는데, 이게 또 필압도 지원해서 어느 정도는 액정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펜이 없어지면 어떡하죠? 사실 펜이 없어도 디스플레이가 터치를 지원해서 손으로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성능 윈도우 태블릿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숙한 윈도우 환경에서 다양한 작업을 키보드나 마우스 없이 편리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펜을 쉽게 부착할 수 있는 자석 액세서리를 따로 제공해서 디스플레이 상판이나 다양한 곳에 붙여서 보관하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충 들고 다니면 자석 특성상 떨어질 수 있으니 관리를 잘해야겠네요. 참고로 펜은 무전원이 아니라 내부에 쿼드 A 사이즈의 소형 건전지가 들어가니까 참고하세요. 디스플레이 품질은 1920-1080 FHD 해상도를 지원하고 250니트의 IPS 글레어 디스플레이인데, 크기 대비 베젤이 정말 얇죠. 베젤뿐만 아니라 6.17mm의 얇은 두께를 가졌고, IPS의 특징인 178도 광시야 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보아도 왜곡이 적습니다.
바디 대 스크린 82% 비율의 3면 프레임리스 나노 엣지 디스플레이를 가졌습니다. 글레어 특성상 호불호가 있고 뒤에 사물이 비치거나 종종 내 얼굴을 보아야 하지만 쨍한 화면과 색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터치 디스플레이 특성상 글레어를 사용했다고 보여지는데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중에 논글레어 없죠? 뭐 그런 겁니다. 또 작게 베젤에 언더글래스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데 카메라 품질은 일반적인 통화용 캠으로 보시면 되고 IR 기능은 없어서 윈도우 헬로우의 얼굴 인식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키보드 쪽을 살펴보면 14인치형 노트북답게 키가 꽉 차 있고 상단을 F1부터 F12까지 우선으로 둘 건지 펑션 조합키를 우선으로 둘 건지 펑션 플러스 ESC 키로 설정할 수 있고 펑션 키의 LED로 구분 지어줍니다. 꺼짐 상태를 포함한 4단계의 키보드 LED 백라이트를 지원하는데 LED와 더불어 시선을 강탈할 만한 엔터키가 눈에 띄입니다. 네온 그린, 네온 옐로우 색상의 엔터키는 절대로 헷갈릴 수 없는 디자인 포인트라 노트북 키보드에서 전혀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키보드 자판 배열은 10키를 억지로 우겨넣지도 않았고 딱 14인치 배열에 맞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컨트롤이 좌측 끝에 있는 게 정말 마음에 들고 저는 엔터 밑에 쉬프트를 자주 써서 쉬프트가 짧은 경우 거슬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엔터키보다 더 크게 쉬프트가 나와 있어서 불평을 못하겠습니다. 또 노트북 키보드로 문서 작업을 하면 가장 불편했던 것 중 하나가 기능 키였는데 우측에 딜리트, 홈,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 등 기능 키를 단독으로 빼놓아서 편리한 문서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오면 약간 펄로 코팅된 듯한 터치패드를 볼 수 있는데 우측 사이드에 작은 데모가 있습니다. 바로 지문 인식을 지원해서 윈도우 헬로우 지문 인식 기능으로 비밀번호나 핀번호 없이 지문으로 로그인을 지원합니다. 이게 뭐 필요 있나 싶었는데 한 손으로 커피 마시면서 노트북 켜고 손가락으로 쓱 로그인하면 정말 편합니다. 노트북의 스펙을 살펴보면 제가 빌려온 제품은 라이젠 5700U 프로세서에 내장 그래픽을 지원하고 DDR4 8GB 온보드 메모리와 별도로 슬롯 하나에 8GB를 제공해서 총 DDR4 16GB의 메모리를 지원하고 M.2 NVMe 512GB의 내장 용량을 지원합니다. 이 정도 노트북 사양은 고사양 게임을 제외한 멀티미디어는 모두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고 외장 그래픽이 중요한 3D 구현, 제품 설계 등 고사양 작업을 제외한 포토샵, 일러스트 외에도 간단한 영상 편집 정도의 생산성 도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전시회 부스 정도 사이즈의 해상도를 작업하시는 게 아니라면 이미지와 관련된 건 모두 커버가 가능한 성능입니다. 게임의 경우 내장 그래픽의 한계로 롤이나 오버워치 정도를 옵션 타협하여 즐길 수 있고 저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사용해서 다양한 게임을 패드와 연결해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5.0을 지원해서 게임패드뿐만 아니라 빠른 인터넷 속도로 게임을 다운받거나 다양한 장비들을 연결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뭐 몇백만원짜리 그래픽카드 사서 롤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아무튼 취미로 게임을 종종 하신다면 괜찮고 하루 종일 게임하신다면 게이밍 노트북이나 게임기를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운드도 노트북 치고는 꽤 괜찮은 편에 속하는데 하만 카돈의 인증을 받은 오디오를 탑재했습니다. 일반 사용 시에는 스피커의 위치가 바닥면에 놓이게 되는데 화면을 접어 사용하는 태블릿 모드에서 가려지지 않고 정확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사운드를 들어보면 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Watch me walk away, putting myself on display. 1, 2, 3 a day. I'm on my way, on my way. I'ma have you on tiptoes, watching my diamond afterglow. I know you wanna take me home. I'm on my way, on my way. 네, 하만 카돈의 인증을 받았기 때문인지 노트북 사운드 치고는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이수스 비보북 플립 14는 비즈니스용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업무에 유용한 프로그램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요즘엔 일할 때 스마트폰을 떼놓을 수 없죠. 링크 투 마이 에이수스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PC와 휴대전화를 연결하여 스크린 미러링 기능으로 스마트폰의 화면을 미러링해서 PC
카톡처럼 보거나 스크린샷이나 파일을 PC에서 모바일 장치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또 PC와 스마트폰 간의 링크를 쉽게 공유하거나 전화, 원격 파일 액세스, 화면 확장 등의 다양한 유틸성을 제공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하나하나 다 굉장히 굵직한 기능들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노트북이지만 컨셉에 딱 맞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불만은 딱히 없었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충전입니다. 이런 사이즈에 이런 기능들을 가졌는데 의외로 PD 충전을 지원하지 않아서 꼭 전용 충전기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단점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49분 이내에 1%부터 60%까지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고속 충전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PD 충전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SUS 비보북 플립 14는 크기, 디자인, 성능, 키보드 배열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게 느껴지고 화면이 360도 돌아가는 에르고리프트 힌지는 다양한 모드로 사용하여 범용성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도 사양에 따라 판매처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만원 초반대에 포지셔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엔드 태블릿과 노트북 사이에서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매력적인 가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